네, 성공투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A1 리서치 조일교 대표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9월 달에 들어오면서 계속 조 대표님 하신 말씀은 미국 나스닥을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하셨는데 자,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계속 미국, 한국 모두가 다 나스닥 시장 비롯해서 큰 폭 조정 보였어요. 먼저 조정의 변수 한번 찾아주시죠. 제가 이 시간 들어서 헝다그룹도 얘기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잘못되면 나스닥이 14,000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좀 리스크 관리하고 비중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오늘 새벽에 이제 이게 오늘 30일까지 부채 한도가 안 되면 이제 셧다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옐런 장관도 굉장히 뭐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이거 절대로 빨리 해야 된다는데 공화당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오늘 새벽에 들어온 게 임시 예산안 표결 이제 합의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임시 예산안이니까 12월까지 그냥 연기가 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잔재는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 됐으면 저는 나스닥 14,000 깨질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시장이나 나스닥 선물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한테 좀 안심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우리 또 파월 의장께서 또 안 해도 될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유럽중앙은행 주최한 컨퍼런스에 나왔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딱 그거예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수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얘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암만 찾아봐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에 조기 금리 인상 없어요. 왜 이걸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은 뭐 이렇게 FOMC 회의에서 나와도 뭐 그다음에 그 컨퍼런스 나오든 뭐 인터뷰를 하든 단 한 번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네.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냥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발언을 보면 아마 인플레이션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고 생각보다 오래 지속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여기보다 더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 전망은 추세를 훨씬 웃도는 성장률과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는 매우 강력한 얘기고 지금의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이거 뭐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나 9월 FOMC 때 구체적인 테이퍼링 금액이라든지 시기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11월 FOMC 때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빨라질 수도 있죠. 매월 150억 달러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가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잖아요. 사실 튄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보지 마라. 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강력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결과 그리고 내년에는 굉장히 뛰어난 경기 상승세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이 오래 가서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안 나오면서 물가 상승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10년 국물 국채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경기 회복 관련주 사야죠. 당연히 이쪽은 파월 의장이 멘트를 그냥 직접적으로 제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사면 안 되죠.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바뀔 수 있다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중국 PMI 10개월 PMI 지표 나왔는데 10개월, 19개월 내에 최저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중국 성장률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또 4분기 수출 성장률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응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헝다 리스크 잔존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나왔는데 경제하고 금융시장 4인 회동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회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을 막 공급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도 시장이 떨어지면 FOMC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 공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퍼펙트 스톰 대책을.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채를 줄이냐. 어떻게 하면 신용장구를 줄이냐.
또 지금 연준도 어떻게 하면 예전에는 시장이 떨어지면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연준이 테이퍼링, 금리를 좀 더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차원에서 시장이 떨어져도 유동성으로 받칠 수 있는 기대감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시장은 연말까지 박스권이다. 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종목 장세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거 부채 한도 협상 정말 아슬하게 넘겼다. 그래도 아직은 모멘텀이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시장의 잔존해있는 변수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박스권 장세 속에서 투자자분들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좀 줄여라라고 했는데 네. 안 줄이면 큰일 납니다. 분동성 크게 생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에서 지금 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신용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임시 예산안 표결 때문에 12월까지 딜레이 됐지만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그러니까 잠깐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보면 지금 변동성이 이제 온 하나씩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특히 바이든 정부 얘기했던 법인세 인상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은 시장 리스크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 한 60에서 70%만 갖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증시 모멘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중순인가요? 제가 이 방송 딱 나와서 처음부터 했죠. 앞으로는 대형주 보지 마시고 정책 관련주만 보세요라고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뒤에 가면 제가 8월 달에 얘기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 관련 쪽에서 선택과 집중을 계속 해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얘기해버렸잖아요. 인플레이션 내년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FOMC에서 테이퍼링 금액 나오기 전까지는 10년물 금리 계속 올라간다고 봅니다.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성장주 힘들죠. 그리고 가치주. 근데 가치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성장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막 20종목, 30종목씩 쫙 펴갖고 매매하는 시대는 이제는 안 된다. 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자,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말까지 지수는 기대하지 말아라. 연말까지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8월 달에 저희 코너 처음 네. 나오시면서부터 정책 관련주 말씀을 네. 계속 반복하셨어요. 자, 저도 좀 아쉽습니다. 아, 그때 제가 좀 열심히 들을 걸 했는데 정책 관련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가 이제 저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8월 말에 나서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그리고 얘기했던 섹터들을 봤는데요. 대부분 다 50에서 100%씩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여기서 강하게 정책 관련주 밀었던 게 뭐냐면 탄소 관련주였거든요. 대표적으로 후성하고 휴캠스였는데 한번 보세요. 8월 중순에서 지금 얼마나 갔는지. 그리고 남북경협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수소경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섹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도 다 떨어지는 동안 이 정책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남북경협주와 탄소중립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100% 이상씩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2, 3월 달이면 괜찮은데 네. 지금이 10월 달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는 10월 달에 가장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뭐냐면 양도세가 걸려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가 걸리는 거는 결국은 상반기나 하반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팔 수 있죠. 특히나 이걸 올리는 세력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금 출처를 숨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100% 이상씩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는 좀 탄력성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제가 8월 달 얘기했던 거 언택 온라인 소비 관련주 안 된다. 저는 이거 미국의 지표도 그때 보여드렸죠. 온라인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가 언택이 꺾기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8월 달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그때 여행주, 항공주 그때 한 달 전에 사야 된다는지 지금 여행 항공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9월 달 월봉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오프라인 소비 관련주는 느리지만 내년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월이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10년물 금리 상승이 되면 당연히 은행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은 은행주는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경기 회복이 안 돼 버리면
부도나는 기업이 많아버리면 은행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회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은행주는 보는데 저는 은행주는 좀 늘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하이로 두고요. 성장주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장주라고 다 같은 성장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입에 있는 성장주는 괜찮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습니까? 친환경 관련한 저탄소 관련, 그다음에 수소경제 관련, 그다음에 2차 전지 또 보면 전기차도 보면 많이 올라간 섹터가 있지만 아직 이제 시작하는 섹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환경 관련 섹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성장주 무조건 다 안 돼. 이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언택 소비 관련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도 8월달에 얘기 드렸는데요. 예전에 엔터주는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8월 말에. 예전에 엔터주는 한국적인 엔터주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생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BTS 그렇고 지금의 엔터주는 예전에 우리가 보는 엔터주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8월 말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도 제가 한국의 성장 초기에 있는 업종 엔터주하고 수소차 두 개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8월달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남북경협주, 탄소 중립 중에 100% 이상 상승한 종목만 제외하고 계속 연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종목 장세가 펼쳐질 텐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픽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교